너 지금 하고 있다고 했잖아. 공수2 느낌이 어때? 처음 시작하고 있는 느낌이 어때? 공수1이랑 얘기해서 뭐가 쉬운 것 같아? 그냥 개념만 들었을 때 딱 뭐 바로 이해된다 아니다 뭐 이런 거 따졌을 때 쉬운 것 같지? 맞아요. 공수2를 배워보면 있잖아. 공수1보다 훨씬 내용이 쉽습니다. 너는 공수1은 몇 바퀴 정도 했어? 한 두 번 정도 들었어? 아니면 처음이야? 지금 하고 있는 공수1. 공수1도 처음이야? 아. 그러면 공수1 후반부 안 들었지, 지금? 그 예를 들어서 판별식은 어차피 알긴 알려나? 판별식이나 뭐 이런 것들 지금 아직 진도 안 나갔잖아. 그러면 그거 알고는 있어? 아, 이미 나가긴 했어? 아, 그럼 상관없겠구나. 아무튼 공수2 내용을 뭐 쉽다 어렵다로만 판단을 하면 공수1보다는 훨씬 좀 쉬운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학년 2학기 때 배우는 거잖아. 2학기를 앞두고 내가 이제 자주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가 이번 과목 진짜 열심히 해라. 왜냐면은 잘하는 친구들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못하는 친구들이 치고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가장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노력하는 만큼 성적이 조금 뒤바뀌기도 해. 그래서 잘하는 애들 잘한다고 막 좀 큰 소리 치다가 밑에 있는 애들이 갑자기 쫙 치고 올라오거든. 그게 이제 좀 공수2의 과목에서 좀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좀 내용 자체가 쉽고 간단해. 그리고 공수1은 뭔가 모든 단원들이 그런 건 아닌데 몇몇 단원을 제외하고 생각을 하면은 앞에서부터 약간 이어져. 저 앞에서 했던 인수분해가 뒤에서 다시 인수분해 등장하고 약간 이런 식인데, 그리고 인수분해를 배워야 또 고차 방정식이 또 나오고 하는 식인데, 여기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공수2 같은 거는 도형의 방정식 안에서는 지들끼리 뭔가 오밀조밀 좀 공식이 연결이 되긴 해. 그 다음에 뭐 저기 집합과 집합의 연산 쪽 살짝 당연히 연결되겠지. 그다음 명제로 넘어갈 때 또 집합 얘기가 살짝 들어간 게 있어. 막 교집합 뭐 하면서 부분 집합하면서 그런 것들 조금의 연결고리를 제외하고는 단원들마다마다 뚝뚝뚝 끊겨 있어요. 대수라는 과목이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 뚝뚝뚝 끊겨 있어가지고 앞에 거 놓쳐도 뒤에 거 잘할 수 있고 뒤에 거 좀 못한다고 해서 앞에 거를 항상 못하나? 그거는 아니거든. 단원들마다 강점이 생길 수도 있고 집중을 함에 따라서 확 치고 올라갈 수도 있는 과목이거든. 공수토도 좀 그런 느낌이 강해요. 자, 어쨌든 늦었으니 이 정도 얘기하고 바로 가자. 자, 첫 단원의 이름은요, 평면좌표입니다. 이 평면좌표를 가지고 사실 너네들 수업을 어떻게 할지를 지금 계속 좀 어제까지도 그저께까지도 계속 고민하고 지금도 고민을 좀 했는데,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보여줄 수 있는 단계랄까? 그게 좀 많아. 진짜 좀 개념 공식 위주로 해서 좀 교과서 문제 정도만 풀어봐도 충분히 뭔가 배워가는 친구들이 많고, 그 다음에 조금 응용을 했을 때 또 거기서 얻어가는 거, 그 다음에 진짜 심화를 했을 때 또 얻어가는 것들이 좀 많아지거든. 공통수학 1은 오히려 그런 느낌은 좀 약해. 기본 풀이와 기본 수업과 좀 심화 수업의 차이가 그렇게 극명하게 드러나진 않아요. 근데 공수2는 좀 그런 느낌이 강해. 그래서 지금 이 교재 자체는 사실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RPM이랑 약간 유사한 느낌? 너는 RPM이랑 교재는 써봤지? 센으로 치면은 C 단계의 문제의 비중이 조금 줄어든다고 보면 돼. 약간 그런 느낌의 교재인데, 그러다 보니까 진짜 심화를 다루고 있는 교재 자체는 그건 아니기는 하거든. 근데 교재는 교재고 수업 때 너희들한테 진짜 심화 내용을 알려줄까 말까에 대한 고민을 좀 했는데, 일단 채은이 맞지? 채은이야 나랑 이제 처음 보는 거지만 도훈이 너 같은 경우는 잘 따라오고 있는 것 같아서 완전 극심화까지는 아니라도 적당한 심화까지는 좀 할까 하고 있기는 해요. 자, 일단은 뭐 그건 내 생각이고, 자, 평면좌표에서 나오는 공식, 기본적으로 뭔가 공식을 배우고 응용 유형을 배운 다음에 문제를 풀고 심화 문제를 풀러 가잖아. 뭔가 단계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여기서 평면좌표에서 공식이라고 할 만한 게 딱 몇 개가 등장하냐면은 크게 보면은 세 개, 두 개. 세부적으로 좀 쪼개보자라고 하면 한 세 개 정도 나와. 그게 그 두 개가 다야. 이게 두 개 또는 세 개가 다인데, 첫 번째는 완전 중학교 때 했던 거. 뭐? 두 점
사이의 거리. 좌표 평면상에 여기에 어떠한 점 x1, y1이라는 점이 놓여 있고 여기에 x2, y2라는 점이 놓여 있대. 그때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자 라고 하면은 이 거리를 구하는 거잖아. 그때 이 거리를 구하는 방법은 뭘까? 두 녀석을 가지고 좌표 평면에 놓여 있는 거니까 x축에 수직이 되는 거랑 y축에 수직이 되는 보조선을 그었을 때 어떤 하나의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고 직각삼각형의 빗변을 구할게요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 세로의 길이는 뭐야? 결국은 y좌표를 빼주면 되겠지. 그래서 뭐 y2-y1. 근데 지금은 내가 y2를 위에 그렸으니까 y2 빼기 y1이 분명하고 공식처럼 만들 때는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y2가 더 작을 수도 있거든. 그래서 절대값을 붙이도록 할게요. 누구도 마찬가지, 가로의 길이도 마찬가지야. 결국은 x좌표에서 x좌표 빼주면 가로의 길이가 나오는 거고 x2-x1인데 이것도 어떤 특정 상황에서는 x1이 더 클 수도 있고 하니까 뭐가 큰지 모르니까 절대값을 붙였다고 생각하면은 빗변의 길이를 구하는 거지. 점과점에서 거리 d라고 부릅니다. 얼마예요? x1-x2 또는 x2-x1의 절대값에다가 뭐 제곱을 합니다. 두 번째 y2-y1의 제곱. 끝. 요게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지. 근데 이거는 중학교 때도 이미 공식을 배웠다라는 느낌보다는 피타고라스 이미 해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굳이 그럼 요거 공식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식이 뭐야? 라고 하면은 사실 내분점, 외분점 그거 나오고 끝입니다. 그러고 나면은 동행방정식 끝나서 바로 B, 유형 완성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게 다야. 자, 거기 교재 보면은 선분의 내분점이라고 돼 있죠. 근데 원래는 이 단원이 내분점과 외분점입니다. 자, 교육과정에서 외분점이 이번에 너희들 교육과정으로 넘어오면서 사라졌어. 그래서 사실은 안 가르쳐도 되는데 몰라서 안 쓰는 거랑 알고 있지만은 우리의 풀이를 쓰는 거랑은 좀 느낌이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 나는 알려줄 거고요. 실제로 학교에서 외분을 이용하면은 쉬운 문제는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한동안 지금 너네 위의 학년이 처음이었잖아. 너네 위의 학년도 그렇고 너네 학년도 그렇고 아마 외분을 학교에서 관련된 문제를 내기는 할 거야. 아직까지는. 오케이? 자, 간다. 그래서 내 분이 뭔데 그리고 왜 분이 뭔데 라고 하면은 여기 만약에 P가 있고 아니야 A가 있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B가 놓여 있다고 생각해 보자. 그러면 선분 AB라고 부를 거거든. 선분 AB를 내 분, 내, 안, 내자. 왜는 바꿔둬야자. 분은 뭐 나눌 분이고. 그러니까 AB의 선분의 안쪽에서 AB의 안쪽이니까 여기 위에 선분 AB 위겠지. 선분 AB 위에서 뭔가 저 선분을 뭐 하는 분, 나누고 있는, 분할하는 그런 점을 말합니다. 그래서 교재는 또는 공식으로는 뭐라고 등장하냐면 선분 AB를, 근데 A에 잡혀줘야 되잖아. A의 좌표가 x1, y1으로 놓여 있고 B라는 점의 좌표가 x2, y2라고 놓여 있을 때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이게 공식입니다. 그걸 나는 일단 P라고 부를게요. AB를 M 대 N으로 내분을 하자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분할을 할 건데 그 분할된 성분들의 길이비가 M 대 N이에요. 그러면은 요 녀석의 좌표를 찾아보세요. 뭐 이거야. 그때 공식 먼저 얘기하고 왠지 설명할게. P의 좌표를 구해주면은 항상 X좌표도 Y좌표도 분수꼴의 공식이 등장합니다. 기억하세요. 분모는 뭐냐면은 그 두 B를 더하는 거야. 분자는 어떤 식으로 가냐면 자, 얘가 x1, y1이고 얘가 x2, y2라고 할 때 이 B와 먼 놈, 요 B와 멀리 있는 놈을 곱해서
더합니다. mx2 더하기 nx1. 여기는 my2 ny1. 자, 이거의 공식을 외워야 돼. 자, 외우는 방식. 첫 번째는 뭐 당연히 판별식이 뭐야 하면은 b제곱마이 4ac 하고 외우듯이 그냥 중얼중얼 외우는 방식이 하나가 있는데 제일 별로인 거. mx2 더하기 nx1 이거 보면 헷갈려. 그리고 나중에는 실제로는 좌표가 주어지잖아. x1, x2가 아니라 3,7로 주어지잖아. 헷갈린다고. 그래서 그거는 빼고 두 번째는 뭐다? 방금 말한 거. 실제 교과서에서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크로스로 곱하라고요. 오케이? 뭐 그 방법.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는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설명을 하면서 외우는데, 자, 외분이 지금은 빠졌지만 외분을 알고 있으면 도움된다라고 하면서 나는 외분을 설명할 거라 그랬지. 그때 외분이라는 이름부터 그림부터 좀 사실 이상할 거야. 그래서 내분을 외우고 나서 내분을 외우고 나서 외분은 그 외운 방식을 가지고 뭔가 만들어 나가는 느낌인데, 그걸 위해서 미리 좀 뭔가 용어를 할까 뭔가를 정리를 하자면, 나는 그림을 그릴 때 항상 선분의 AB들이라고 하는 그 점의 좌표들이 나오죠. 그 점들을 나는 항상 시작점과 끝점이라고 부를 거야. 왜냐면 자, 요 녀석을 분할을 했을 때 길이비가 m 대 n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얘기하면은 외분이 힘들어진다고. 그림 어떻게 그리지? 막 이런 생각이 든다고. 그래서 항상 A에서 시작을 해서 B로 끝이 나도록 그림을 그리는데, MN이라는 길이를 갖는 P라는 점을 경유한달까? 너네 경유하다 뭔지 알지? 거쳤다가 P라는 점을 거쳤다가 들러가라고. 그럼 뭐라고? A에서 시작해서 거쳤다가 B로 갈 때 길이가 M 대 N,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요. 자, 그럼 어쨌든 그림은 그렇다 치고 외울 때는 그냥 외우는 거예요. 입에 붙이는 건데 x1, x2로 기억을 하는 게 아니라 시작점, 끝점이라고 부르면서, 자, 일단 내분 공식 어떻게 된다? 분모는 뭐해? m과 n 두 b를 뭐해? 더해줍니다. 그리고 공식 자체가 분자도 두 b를 더해.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곱할 건데 곱하는 순서를 그냥 끝점부터 끝점, 시작점이라고 기억을 해버리는 거지. 그래서 그냥 x2, x1 순서로 쓰는 거예요. 알았죠? 뭐 별건 없습니다. 나는 이런 식으로 외우고. 알았음? 자, 어쨌든 말이 길어졌는데, 그래서 외부는 뭔데? 잘 봐. 여기 A가 놓여 있어. 여기 B가 놓여 있어. 선분 AB가 있어. 자, 외분 갑니다. 선분 AB를 M 대 N으로 뭐 한다고? 외분. 아까 이게 뭐였어? 안쪽에서 분할하는 점이었지. 그럼 이거 읽어봐. 바깥쪽에서 분할한대. 야, 선분의 B가 놓여있어. 너네들한테 그냥 자를 던져줘. 뭐 종이 B를 줬다고 치자. 자, 이거를 M 대 N으로 분할해봐라고 하면 당연히 그냥 툭 자르겠지. 바깥에서 분할해봐라고 해봐. 그 무슨 말이야? 이상하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거는 그림으로 이해를 해줘야 된다. 다시 한번 요거를 이해해봐. A에서부터 시작해서 B로 끝이 날 건데, 안쪽에서 뭔가 거쳤다 가야 되고, 그때 길이 B가 M 대 N이라면 얘는 바깥쪽을 거쳤다 와야 돼. 만약에 M이 더 크다고 쳐보자. A에서 출발해서 좀 더 멀리 갔다가 가깝게 B로 돌아와. 대신에 바깥으로. 그럼 뭐다? M 대 N인 거지. 이게 외분점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분할한다는 느낌은 좀 달라. 좀 이상해. 뭔 말인지 알겠니? 왜 내 분할 때 분자는 나눌 분자가 맞아요. 그 나누는 건데 바깥에서 나눈다는 게 이 그림을 그려달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좀 이상하죠? 이름 자체가, 그리고 그림을 그린 것 자체가 이상하죠. 그래서 내가 아까 시작점, 끝점 이런 말을 계속 했던 거야. 어쨌든 갔다 돌아올 때 길이 B가 M 대 N인 거지. 그럼 M이 아니라 N이 더 크면 가까이 갔다가 멀리 돌아오는 거지. 알았죠? 끝. 어쨌든 자, 그때 외분점 공식도 외워는 보자. 자, 내분을 잘 외운 사람들은 외분은 어렵지 않습니다. 잘 안 보이지?
여기서 두 비를 더해, 분자도 두 비를 더해. 각각 곱하는 순서는, 분자는 곱하는 순서는 끝점, 시작점이라면 얘도 똑같아. 대신에 두 비를 빼. 분자도 두 비를 빼. 곱합니다. 곱하는 순서는 또 끝점, 시작점, 끝점, 여기다. 끝점, 시작점. 이게 다예요. y좌표도 동일합니다. 두 비를 빼주세요. 분자도 두 비를 빼주세요. 곱하는 순서는 끝점, 시작점. 이렇게. 알았죠? 자, 외분에 관련돼서 그리고 그림까지 정리할 거 있는 사람들 정리부터 해주세요. 요거. 그래서 요 공식이 왜 나오냐? 외분은 어차피 너네 교육과정 아니니까 내분 가지고 하나만 딱 설명할게. 그냥 쉬워요. 해보면 쉽지. 뭐냐면 결국은 좌표 평면 상으로 오면 됩니다. 이번 단원 자체가 평면좌표거든. 여기가 지금 x1으로 잡았었고 여기가 x2라고 잡았었고 여기가 내가 구하고 싶은 x잖아.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야? 빗변의 길이 b. 두 직각삼각형에 대하여. 그럼 뭐야? 그 길이 b가 요 길이 b랑 같이 닮은 b. 그래서 뭐야 이거? x-x1이지? 오케이. x-x1과 x2-x의 길이 b가 m 대 n입니다.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 같습니다. 정리하면 적어요. 이게 다야. 그래서 이런 원리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정리까지 보여줄까 말까? 뭐 굳이 더 셈 뺄셈 정도는 뭐 그지?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습니다. 식을 쓰고 x를 한 대 몰아주면 앞에 m 플러스 n 잘 붙어 있을 거다. x 앞에. 여기 있잖아. mx, nx. 오케이? 걔들이 만나서 m 플러스 n 곱하기 x. 나머지 넘겨주면 다 mx2 더하기 mx1일 거예요. 알겠죠? 끝.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뭔가 또 파생되는 유형들이 몇 개 등장하지.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공식이 바로 뭐냐면 삼각형의 무게중심인데, 자, 삼각형의 무게중심. 일단은 공식부터 얘기를 먼저 할게요. 만약에 A라는 점의 좌표가 x1, y1입니다. B라는 점의 좌표가 x2, y2고요. C라는 점의 좌표가 x3, y3라고 쳤을 때 삼각형 ABC에 대한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해보자. 라고 하면은 x1, 2, 3 합. x좌표끼리 다 더해서 마치 평균 구하듯이 3으로 나누면 됩니다. y좌표도 동일해요. 끝. 이번 단원 자체가 공식이 이렇게 너무 쉬워. 그러다 보니까 그냥 공식만 써대는 문제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응용 유형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되지. 오케이? 자, 일단 무게중심의 좌표가 왜 저렇게 나오는지를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응용 유형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할게요. 일단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려면 너희들이 알고 있는 무게중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성질 하나가 나와야 되는데 바로 뭐냐면 A, B, C. 자, 무게중심은 일단 A라는 꼭지점에서 뭐 B든 C든 한 꼭지점에서 대변을 향해 중선을 그었을 때 그 중선이 어떻게 된다? 2대1로 내분이 된다. 요게 무게중심이다를 기억을 하고 그걸 구하는 방식으로 써주면 됩니다. 뭐 증명을 한다 치면. 자, 가볼까? 일단 A라는 점의 좌표가 x1, y1이라며. B는 x2, y2라며. 얘는 x3, y3고. 그때 BC의 중점의 좌표는 뭐예요? x2 더하기 x3 나누기 2, y2 더하기 y3 나누기 2겠죠? 그 점을 잠깐 m이라고 잡아볼게. 맞죠? 중점의 좌표 구할 줄 알지. 중학교 때부터 했던 거니까. 그리고 여기서 잠깐만 얘기하면 이게 만약에 1대1 내분점은 중점이다. 그래서 1대1이라고 생각하면 1 더하기 1, 2분의 1x1, 1x2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았죠? 그래서 x1 더하기 x2 똑같이 나온다. 아무튼 그러고 나서 뭐해 우리는?
무게중심의 좌표를 찾아가 보자. 뭔데요? 2대 1 내분점. 누구를? AM. 그래서 두 B를 더한 거고. 오케이? 그리고 분자도 두 B를 더하고 있는데 이 2에다 곱해지는 게 뭐야? 끝점, 2점. 2점의 좌표를 곱해주면 그리고 여기다가 곱해주면 그때 나오는 게 바로 x1, x2, x3의 합이 나오는 거예요. 뭐 이런 원리입니다. 뭔 소리인지 알겠죠? 그렇게 만약에 무게중심 외웠다. 그럼 평면좌표 기본적인 공식은 다 끝. 아까 말한 대로.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응용되는 유형들을 몇 개를 찾아가 나갈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어가면서 이제 조금씩 설명을 할 건데 오늘 조금 문제 풀 시간까지는 여유가 없어졌다, 그지? 자, 그래서 빠르게 간단하게 좀 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거 뭐 저거 하나 더 증명할 거 쓸 사람 있는 사람들은 저것부터 좀 써줄래요? 알죠? 그래서 이제 유형 1번은 당연히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하는 당연히 문제가 등장할 거야. 뭐 첫 번째 문제는 뭐겠어? 두 점의 좌표를 온전하게 주고 나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 일 거고 그 바로 뒷문제가 바로 이거겠지. 점의 좌표의 미수를 준 다음에 거리를 줘버리는 거지. 점의 좌표를 완성해봐. 뭐 이런 거. 똑같습니다. 공식 쓰는 거 미지수 방향만 달라졌을 뿐. 자, 그때 여기서 23번 문제도 똑같아요. 알았죠? AB라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이용하는 거랑 CD라는 것도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이용하는 거랑 그때 요거 쓸 때 있잖아.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무조건 루트가 들어오거든. 물론 연산했을 때 속에 게 완전 제곱수가 나올 가능성이 진짜 좀 조금 있기는 하겠지. 근데 웬만하면 다 루트를 가지고 있을 거야. 상수로 나오든 식으로 나오든. 그래서 보통 거리에서는 뭔가 같다라고 할 때 양변 미리 제곱해서 쓰는 게 바로 편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냥 뭐 a-1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a 플러스 1의 제곱을 써놓고 오면은 4배에다가 짠 해서 바로 전개하자고. 알았죠? 요거는 그냥 뭐 기본적인 연산할 때 그냥 상식처럼 뭐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응용하는 첫 번째 문제 바로 이건데 이거는 내가 그냥 뭐랄까 같은 거리에 있다. 사실 내신 대비를 들어가면은 똑같이 수업할 거야. 이렇게 세 개 딱 써놓고 나서 있잖아. 근데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내신 대비 수업, 개학 구회 수업.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방학 때, 여름 방학 때 이 수업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여름 방학 개학 구회 수업이 될 수는 있는데 아마 요 녀석을 가지고 응용 유형들을 몇 개를 쫙 써줄 거야.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거리가 같다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별 특별한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아니야. 거리가 같아져. 대신에 뭐가 주어져? 그 점이 직선 위에 있을 거란 말이야. 그걸 보면서 너희들이 점의 좌표를 A, B로 따라가지 말고 한 문자로 써달라고. Y축 위에 있다. 그럼 뭐야? 0, B인 거지. Y는 2x 플러스 3 위에 있다. 그러면 A, 2a 플러스 3이 되는 거고. 뭔 소리인지 알겠죠? 뭐 그런 거. 미술 개수는 적으면 적을수록 좋으니까 문제가 A, B로 문제가 뭔가 미술을 제공한다 그래서 다 그걸 졸졸졸 따라갈 필요는 없다. 줄일 수 있으면 우리는 줄이고 시작하세요. 알았죠? 그 얘기 하나 하는 거밖에 없어서 이거는 패스. 여기 있네. Y축 위에 점. 0,A 뭐 이렇게 잡을 거 아니야. 자, 그리고 쭉 좀 더 넘어갈게요. 자, 여기서 뭐가 등장해서 외심이 등장했지. 자, 29번 하나 별표까지는 아니고 여기 밑에다가 필기할 게 좀 있다. 앞에 포스트잇 갖다 놨죠. 그거 뭐 필요한 사람들은 거기다 써서 붙이세요. 없는 사람들은 옆자리나 뭐 다른 거 쓰고 그거는 다 쓴 거. 줄래? 버려버려야겠다. 자, 아무튼 여기서 뭘 설명하고 싶냐면 저기 있는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랑 연결되는 건데 삼각형의 사심 4개의 중심들에 대한 얘기인데 첫 번째 제일 기본적이고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무게중심. 두 번째 여기까지 오면 너 안 보일 거 아니야. 이쯤까지만 하자. 두 번째
수심. 뭐지? 처음 듣는 사람 있을걸? 세 번째, 내심. 네 번째, 외심. 조금 글씨가 작아야 될 거예요. 한 장에 다 쓸 사람들은. 자, 무게중심, 수심, 내심, 외심. 자, 이 녀석들을 각각 뭘 설명을 할 거냐면은 그림을 그리는 방법과 좌표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각각 할 거고요. 그리고 밑에 실제로 그림도 그려볼 거고. 자, 여기서 미리 하나 얘기할게요. 아까 내가 쭉 설명하면서 나머지는 다 들어봤지, 이미 알지 라고 했지만 수심은 처음 들어본 사람 있을 거야 라고 했을 거야. 수심은 교육과정 없습니다. 없다고 하기엔 좀 그렇고. 뭐 기본적으로 어느 단어에서 설명하세요라고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알았죠? 언급은 할 수 있고 가르친다고 해서 못 내는 거는 아니고 교육과정 없다고 해서 못 내는 거는 아니고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자, 그 말이 뭐냐? 수심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고 나머지 세 개는 외우는 거란 얘기야. 즉 그림을 그리는 방법과 좌표를 구하는 공식이 달라, 세 개는. 근데 얘는 똑같을 거야. 왜? 공식을 안 배우니까. 지금 내가 쓰는 것도 공식처럼은 안 알려주니까. 자, 일단 간다. 무게중심의 그림을 그릴 때는 어떻게 그려져요? 각 꼭지점에서 대변의 중점을 향해 선을 긋는다. 중선이라고 합니다. 그 중선들을 그었을 때 생기는 도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뭐다? 짠. 색깔이 다 똑같으니까 헷갈리지. 파란색을 쓰자. 자, 한 꼭지점에서 대변의 중점을 향해 선을 긋는다. 중선. 또 꼭지점에서 대변의 중점을 향해 선을 긋는다. 중선. 중선. 짜자잔, 짜자잔. 됐나요? 다음. 그림을 그리는 방식 말고 좌표를 구해보도록 합시다. 좌표는 어떻게 됩니까? 공식이 있죠. 맞죠? 이거는 그냥 공식이라고만 쓸게. 방금 배운 거니까. 알았지? 너무 성의가 없나? 자, 수심으로 가봅시다. 수심은 이름에 힌트가 있어. 자, 한번 잘 생각해봐. 무게 중심에서도 이름에 힌트가 있어. 뭐? 중선. 수심에도 힌트가 있어. 수선. 오케이? 뭐? 삼각형에 대하여. 이렇게 그리면 안 되는데? 아니, 상관없나? 조금만 바꾸자. 예각삼각형을 그릴게요. 삼각형에서 각 꼭지점을 향해 무엇을 긋는다? 자, 수직이 되도록 하는 선을 그으면 돼. 그걸 뭐라 부르냐면 우리는 수선이라고 부릅니다. 맞죠? 뭐 수선에 발하는 거 들어봤을 거 아니야. 그 수선들을 그었을 때 생기는 수선들의 교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두 개의 수선을 그으면 만난 점이 하나 반드시 생기지. 그러면 나머지 하나도 반드시 그 점을 같이 함께 지나게 될 겁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좌표를 구하는 방식은 뭔데요? 특별한 게 없어. 똑같아. 수선들의 교점을 쓰면 돼. 대신에 두 개가 한 점에서 만나면 다른 하나도 반드시 걔를 지나가기 때문에 두 개만 구해서 교점을 찾으면 돼. 오케이? 그때 구하는 방식, 뭐 도훈이는 알 텐데 수선을 구하면 돼. 이 점을 지나면서 이 기울기와 수직인 기울기를 구해서 직선을 만드는 거지. 요 점을 지나면서 요 놈의 기울기 구할 수 있거든. 이 기울기와 수직인 직선을 만드는 거지. 그 교점을 찾아주면은 답인 거예요. 알았죠? 근데 이 얘기를 왜 써주냐? 수심이라고 하면 처음에 몰라. 아까 너희가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교과서에는 보통, 학교 시험에는 보통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거?
뭐 각 꼭지점에서 대변을 향해 수선을 그었을 때 그 수선들을 만나서 생기는 교점을 수심이라 한다. 이때 수심의 좌표를 구하시오. 알았죠? 또는 뭐 학교 수업 때 가르치고 나서 뭐 또는 기본 프린트에 수심을 넣어주고 나서 그냥 학교 시험에는 수심의 좌표를 구하시오 할 수도 있기는 하지. 오케이? 자, 어쨌든 두 번째, 세 번째 내심으로 가보자. 혹시 내심의 그림 어떻게 그린지 아는 사람 있나? 내심의 그림? 그림 그릴 때. 그거는 내접 원을 어떻게 그려? 눈대중으로 그리는 것밖에 없잖아. 그거는 그림을 그리는 방식이 아니야. 좌표 구하는 방식이야. 그렇지, 그거지. 자, 간다. 각 꼭지점에서, 꼭지점이라는 거니까 이상하다. 모든 내각에 각의 이등분선을 그어주는 거예요. 물론 지금 나는 눈대중으로 그리지만 뭐 컴퍼스와 자만 있으면 사실 그릴 수 있잖아. 그런 것들은 작도는 할게. 어쨌든 뭐다?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입니다. 그게 그림을 그리는 방식. 근데 좌표를 구할 때는 못 구해, 그 방식으로. 그래서 좌표를 구할 때는 다른 방식을 쓰는데 그때 필요한 게 너네들한테 필요한 게 내접원의 중심이라는 특징을 살리는 거야. 내접원의 중심을 구해주면 되는데 그럼 내접원이 도대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걸까? 각 꼭지점에서 원의 중심에서 내가 찾고자 하는 그 내심에서 뭐 한다? 각 변에 이르는 거리가 반지름과 반지름과 반지름이잖아. 오케이? 다시 한번 뭐다? 내접원의 중심. 그래서 뭐다? 각 변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 로 풀게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외심. 외심은 역시 그림 그리는 방법은 뭔지 아나? 아까 이 그림이 너무 옹졸했죠. 외심의 그림을 그리는 방법 뭔지 아나? 각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변에서 수직이면서 이등분을 하는 선, 수직이면서 이등분을 하는 선, 수직이면서 이등분을 하는 선. 되나요? 그것들이 만나서 생기는 점이 외심이고요. 두 번째, 그래서 좌표는 어떻게 구하는데? 좌표를 구하는 방식은 결국 또 외접원의 중심이니까 그놈을 가지고 생기는 특징, 뭐? 요거 이용하는 거야. 각 꼭지점까지의 거리라고 부를게. 그 거리가 같다라는 성질. 왜 같아? 또 반지름이잖아. 저기서도 반지름이고. 그게 같다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그리는 게 바로 좌표를 구하는 게 바로 외심의 좌표 구하기야. 자, 그러면 각각의 단원들을 한번 써볼까? 첫 번째, 무게중심은 그래서 어느 단원이야? 공식이기는 한데 내분을 이용해서 구하는 평면 좌표 단원이죠. 여기는 수직인 직선을 구해서 교점을 구하는 거니까 직선을 구해야 돼. 직선의 방정식 단원입니다. 세 번째 여기는 각 변을 다른 말로 직선. 두 점을 지나는 직선.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하는 직선의 방정식 단원이고요. 여기는 뭐 점과 점 사이의 거리, 평면좌표 단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두 문제를 만났죠. 무게중심은 개념 설명으로 했고 외심은 지금 이 문제에서 만났고, 오케이. 나머지 두 개 수심과 내심도 수심은 뭐 문제집에서 만나기 힘들 수 있는데 어쨌든 직선의 방정식 단원에서 아마도 만나게 될 겁니다. 아시겠나요? 오케이. 끝. 다음 요거 정리할 사람들 얼른 정리 마무리 지어주세요. 자, 그럼 유형 3번으로 갈 건데, 자, 요거는 있잖아. 나중에 너희들이, 너네가 이미 해왔구나.
공통수학 원에서 너네 삼각형 모양 결정하기라는 문제 배워왔지. 어느 단어에 있었어? 어디? 다항식의 뭐? 다항식의 연산. 그렇지. 어떻게 보면은 인수분해 단원이라고 볼 수 있죠. 또는 고차 방정식일 수도 있고. 대변의 길이를 small abc라고 할 때 abc가 다음 식을 만족한다. 이때 삼각형은 어느 삼각형인가? 라고 하면서 그 abc에 대한 식을 인수분해를 하지. 그러면 뭔가 인수분해가 막 여러 개의 인수로 곱으로 분해가 됐을 때 어떤 인수는 0이 가능한데 다른 인수들은 다 0이 불가능해. 그래서 얘가 0입니다를 써봤는데 a는 b라서 이등변 삼각형이 나올 수도 있고, 뭐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이라서 c가 빗변인 이등변 삼각형을 직각삼각형일 수도 있고, 뭐 등등등. 맞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결국은 뭐가 필요하다? 세 변의 길이가 필요하다. 그게 다야. 너희들이 고2가 되고 해도 삼각형 모양 결정하기라는 문제 유형은 사라지겠지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는 진짜 많을 거거든.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제일 기본적이 되는 게 어떤 삼각형인지는 알아야 돼. 얘 고3이 됐을 때 정삼각형인지 이등변 삼각형인지에 따라 그림 그 넓이 구하는 방식이 다 달라지는 거는 알 거 아니야. 그지? 지금보다 공식은 더 많아질 텐데. 오케이? 그래서 삼각형 모양부터 판단해야 되는데 그때 제일 단순한 방법 중에 하나가 변의 길이 좀 파악하라고. 좌표평면상의 그림을 좀 그리라고. 지금 단어에서 하는 얘기를 계속 하게 될 겁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건 뭐다? 선분 AB, 선분 BC, 선분 AC의 길이만 찾아주시기만 하면 돼요. 알았죠? 알았죠? 그럼 여기는 선분 BC와 선분 C의 길이가 똑같나 보지 뭐. BC의 길이 얼마야? 루트 안에 빼주면 4, 빼주면 2. 16 더하기 4, 루트 20 나오겠네. AC의 길이 얼마야? X좌표 빼주면 2, Y좌표 빼주면 4. 오케이. 4 더하기 2, 16. 또 루트 20 나오겠네. 같으니까 이등변 삼각형이 있지. 대신에 요것만 좀 조심하자, 얘들아. 한 변을 구했는데 이거고, 한 변을 구했는데 이거면 신나서 이등변 삼각형만 하지 말고 직각 이등변 삼각형 좀 조심하세요. 이상하게도 직각 이등변 삼각형 할 때 애들이 자꾸 이등변 삼각형만 써서 틀린 애들 너무 많이 봤어. 알겠죠? 이거 좀 조심하고. 그래서 어쨌든 삼각형 모양 결정하는 거는 뭐다? 전부 다 세 변의 길이 판단하기. 그리고 아까 내가 말했지. 넓이 구하라는 문제는 일단 모양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넓이 구하라고 했지만 이것도 모양부터 판단하기. 그리고 나서 어디 유형 4번으로 넘어옵니다. 자, 여기서 또 설명할 게 많아요. 이거 싹 다 지워도 되나? 자, 어떻게 보면은 이번 단어에서 내가 제일 설명이 길어지는 게 바로 여기입니다. 유형 설명 중에 제일 길어지는 거. 자, 여기서 이제 세 단계의 문제, 세 단계라고 하니까 이상하다. 세 가지 유형의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난이도가 좀 높아. 그래서 그거는 오늘 안 할 거야. 그거 말고 두 가지만 할 건데 하나는 거리의 합의 최소라는 문제. 다른 하나는 거리의 제곱의 합의 최소. 맞나? 라는 문제. 자, 요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자, 그때 요 안에서도 또 세부적으로 보면은 두 가지 유형이 나와요. 그걸 당신들이 판단을 해주셔야 돼요. 판단? 기억을 해주셔야 돼. 자, 간다. 거리의 합의 최소는 뭐냐면은 어느 하나의 점이 등장하면서 그 점까지의 거리의 합을 물어볼 텐데 그 점이 P가 임의의 점, 아무런 점으로 찍힌다라고 얘기가 나오거나 언급이 없을 때. 두 번째는 P가 있기는 한데 직선 위에 점 P일 때. 그때 어쨌든 뭐라고?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는 AP, BP의 합을 물어본다. 최소를 물어보겠지. AB를 주면서 어느 한 점 P까지의 거리의 합의 최소를 구하시오. 뭐 식으로 줄 거라고. 근데 P에 대한 언급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럼 좌표평면상에 있는 임의의 점이라는 얘기지. 근데 여기는 Y는 EX 위의 점, Y는 X 위의 점, X축 위의 점 이러면서 줄 거라고.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 AP, BP의 합의 최소라고. 거리의 합의 최소인 거 알겠죠? 식만 봐도. 자, 두 번째는 뭐다?
역시 임의의 점과 직선 위의 점으로 나뉘면서 물어보는 거는 결국 AP제곱, 이건 안 쓸게. AP제곱 더하기 BP제곱이 최소입니다. 여기는 쓸게. AP제곱 더하기 BP제곱의 합의 최소입니다. 여기는 밑에다 쓸게요. 안 쓰는 거는 아닌 것 같고 밑에다 써놔야겠다. 자, 알겠죠? 이렇게 네 가지 유형은 아닙니다. 자, 그때 거리의 합의 최소 임의의 점은 사실은 거의 기본 상식처럼 느껴져야 돼. 유형 설명은. 그래서 실제 문제는 뭔데로 넘어갈 건데 좀 이따가 여기에 A가 있어. 뭐 점이 잡혀 주어지겠죠. 2,3 이런 식으로. B라는 점도 주어졌어요. 그때 너네한테 A, P, B, P의 합의 최소를 구해보시오라고 하는데 P에 대한 언급이 없다며. 그럼 P를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다 쿵 찍고 거리와 거리 구해봐야지 라고 하면 이 점선들의 합이다 맞지? 또 예를 들어서 P를 여기다가 쿵 찍으면 뭐야? 요 거리와 요 거리의 합이지. 맞나요? 예를 들어 P가 여기 있으면 좀 가까이 가면은 이렇게 되겠지. 당연히 지금 줄 것 중에는 뭐가 제일 짧아 보여? 요거 아니면은 요게 짧아 보이지. 그지? AB라는 선분에 좀 가까이 점점 붙으면 붙을수록 가까워 짧아지지. 근데 얼마나 짧아지더라도 얼마나 짧아지더라도 말이 이상하냐. 말이 이상해. 아무리 짧아지더라도 결국은 저 빨간 선분에 비껴가면은 거리의 합은 빨간 선분보다는 길겠네. 그러면 답은 빨간 선분이 답이지. P 위치는 여기 있을 수도 있지. 그래서 임의의 점 P,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점 P에 대해서 AP, BP의 합의 최소를 구해달라고 하면 P의 좌표는 못 구합니다. 대신에 그 합은 선분 AB와 같다라는 것까지는 그림을 통해서 알아야 돼. 알았죠? 자, 실제 문제를 어떻게 나오냐? 아마 책에 있을 겁니다. 이거예요. 그 어디에도 점이라는 말 없고 임의의 점 P라는 말은 더더욱 없어요. 저게 실제 문제인 거야. 38번. 너무 쉽잖아. 그렇지 않니? 점이 놓여 있고 APBP의 합의 최소를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아무런 얘기가 없어. 너무 쉽잖아. 그냥 선분 AB 구하면 되는데 누가 틀리겠어.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준다. 뭐야? 그냥 식만 떨렁 줘놓고 너희한테 이게 A, B라는 점으로부터 1,-1까지라는 점이랑 의 길이랑 똑같다는 거 알겠어? 점과 점 사이 거리를 이렇게 주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야. A, B라는 점으로부터 6,11까지의 거리잖아. 그 두 개를 더해 놓은 거잖아. 거리와 거리의 합. A, B는 A, 2A 플러스 1이 아니거든. A, A가 아니잖아. 그냥 임의의 실수 A, B를 가지고 A, B를 만들어놨으니까 임의의 점인 거지. 그렇게 숨겨놓는 거. 그래서 식이 나왔을 때 우리가 그거를 거리로 해석한다. 도형에 대한 기하에 대한 내용으로 해석한다라고 해서 저런 형태의 문제를 기하학적 해석 문제라고 부르는데 그런 유형으로 던져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게 좀 어려울 수는 있지. 자, 여기까지 채연 씨 무슨 말인지 알겠어? 확실히 이해됐어? 잘 안 되거나 한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내가 말이 조금 빠른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이해한 것 같은 표정을 짓고 있으면 거의 랩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된다 싶을 때는 날 멈춰 세워. 알았어? 아니면 거의 막 저기 아우토반 달린다. 자, 두 번째. 직선에 있는 점피. 이거는 사실 지금 단어에서 잘 안 나와요. 안 내요. 나는 보통 지금 단어에서 아마 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문제집들은 보통 저 뒷단원에서 다뤄. 너도 아직 아마 안 만났을 거야. 어디서 나오냐면 도형의 이동에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미리 들어만 놓으세요. 자, 여기 A가 있어. 여기 B가 있어. 만났을 수도 있고 인강이면. 그때 어느 직선을 하나 줍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지금 단원에서는 X축 정도? 근데 나중에 너희들이 도형의 이동을 배우면 이 직선이 Y는 2X 플러스 1일 수도 있는 거야. 자, 어쨌든 그 직선 위에 뭐가 있다? P가 놓여 있는 거야. A, P, B, P의 합의 최소를 구하면 됩니다. 자, 거리의 합의 최소 구하기를 딱 어떻게 풀면 돼를 딱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일직선 만들기야. 꺾이지 않고 일직선으로 쭉 뻗어나가면 제일 짧은 거지. 그지? 그럼 뻗어나가면 되는 거야, 결국. 근데 얘는
방법이 없지. 무조건 꺾어야 되지. 맞지? 아닙니다. 일직선으로 만들면 됩니다. 어떻게요? 이렇게 만든다는 게 아니라 도형의 이동에서 나온다고 했잖아. 대칭 이동을 살려주는 거야. 두 점 중 AB 두 점 중 아무나 하나만 대칭 이동을 시켜봐. 누구에 대해서? 내가 찾고자 하는 점 P가 돌아다니고 있는 직선에 대해서. 지금은 현재는 X축.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봐. 그러면은 내가 찾으려는 AP, BP의 합 중에서 나오는 BP가 B'P랑 동일해졌지. 맞지? 그러면 이 녀석의 최소를 찾아달란 말은 이 녀석의 최소를 찾아줘도 된단 말이야. 그러면 뭐야? B'에서 A까지 쭉 뻗어나가면 되는 거지. 그렇게 푸세요가 언제 나온다? 지금 나올 수도 있지만 보통 도형이 이동해서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알았죠? 많이 응용하고 학교 시험에서 무조건 100% 내는 유형이 바로 얘다. 나머지는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어. 근데 얘는 무조건 내요. 안 내는 학교를 못 봤어요. 오히려 막 두 문제씩 내지, 한 시험. 자, 어쨌든 잘 기억해 두시고. 세 번째. 힘들어. 제곱 더하기 제곱의 합의 최소를 구해봅시다. 라는 거는 내가 왜 밑으로 빼놨냐면 사실 하나가 아니야. 두 개야, 두 개. 그래서 밑으로 빼둔 건데 하나는 AP제곱, BP제곱, CP제곱까지 세 개가 있어요. 그 녀석들의 합의 최소 구하기. 됐나요? 가자. 거리의 제곱의 합에 대해서 최소를 구해보자. 자, 이 녀석은 증명은 좀 이따가 할게. 지금 미리 알아만 두세요. 뭐냐면은 P의 위치를 외워놔야 돼요. 오케이? P의 위치를 외워두셔야 돼요. 그것부터 얘기를 해요. 얘는 어딘데? P는 선분 AB의 중점에 위치하는. 얘는 P의 위치가 둘 다 땡땡이가 이상하네.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면 돼요. 이게 결론이야. 오케이? 자, 그런데 왜요? 왜요에 대한 설명은 밑에 거로 대체를 할게요. 직선 위에 있는 점 P가 있으면은 이거는 외우는 방식이 없어. 그래서 풀어나갈 건데 얘의 기본 풀이 자체가 요거야. 뭐냐면은 공통 수학 1에서 배우는 2차식의 최대와 최소 문제를 봐요. P라는 점이 뭐 Y는 X, Y는 2X 플러스 1 위에 있다고 쳐봐. 뭐 말 안 한 건데 했네. 아무튼 이거 지금 뭐야? Y는 X 플러스 1 위에 있는 점 P라는 얘기잖아. 그지? 자, 너네 요 문제를 우리가 왜 그림으로 풀어서 일직선상 만드는지 알겠어? 아까 이 문제 한번 생각해봐. 이게 만약에 이렇게 주어져 있었으면 풀 수 있지. 어떻게? 8이 아니다. 14다. A에 대한 2차식을 풀 수 있지 않아? 맞죠? 거기다 B가 붙어봐야 뭐야? B는 B대로 따로 2차식 쓰면 되지. 그지? 여기서 최소대로 하는 A, B 찾아주면 되지. 근데 심지어 여기서는 한 문자로 통일이 되었네. 여기서는 루트와 루트에 묶여 있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A에 대한 2차식과 여기는 A에 대한 2차식을 합칠 수가 없었어. 거리다 보니까 루트가 있었고 루트 때문에 묶여있는 A와 A를 만나게 해서 없다 보니까 식을 쓸 수 없으니 그림을 그린 거라면 얘는 거리를 제곱을 했다는 것 자체가 루트 풀었다는 얘기 아니야. 2차식의 최대치수 쓰면 됩니다. 그게 바로 얘가 하고 싶은 얘기야. 점유좌표 써서 AP제곱, BP제곱 써봐. A에 대한 2차식 나와. 알았죠? 그래서 2차식의 최대치수를 푸시면 됩니다. 끝. 이게 다야. 그럼 얘도 왜요?
2차식의 최대 치수를 썼더니 2분의 A 플러스 B가 나오는 거고 2분의 뭐 C 플러스 D가 나오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야. 이걸 전부 다 하나의 문자 A, P의 좌표 A를 이용해서 구해봐. A, B겠지. 그럼 A에 대한 2차식의 최대 치수랑 B에 대한 2차식의 최대 치수를 써보면 A는 3분의 뭐 X1, X2, X3 Y는 3분의 Y1, Y2, Y3가 알아서 나오고 있을 거야. 알았죠? 그렇게 푼 겁니다. 다시 한번 얘의 기본 문제가 뭐다? 제곱을 했기 때문에 생기는 2차식. 그 2차식에 대한 뭐다? 최대 최소가 기본 풀이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 자, 증명은 언제 하냐? 그 증명은 여기 뒤에 아마 설명이 나올 겁니다. 몰라. 아마 서술형이나 저 뒤에 문제 있을 거야. 만약에 없다면은 뭐 다음에 설명하던가 하고. 알겠죠? 그래서 요 녀석은 증명하시오라는 문제도 생각보다 가끔 나와요. 알았죠? 그러면 끝이야. 그럼 이제 마지막 딱 2개 남았습니다. 뭐 그림과 관련된 공식 2가지. 뭐 파푸스의 중선 정리 기억나? 그리고 형 이제 패턴 너. 중선 정리 안 했어? 공식을 보면 기억날려나? 되게 중요한 공식 중 하나입니다. 중선 정리라고 하는 공식이 있거든요. 야, 근데 여기도 없다? 여기 있네. 여기도 근데 약간 그런 느낌으로 나오네. 증명 느낌으로 나오네. 자, 뭐냐면 41번이에요. 41번. 원래는 응용해 나가는 문제로 많이 나온다. 자, 2가지 설명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첫 번째, 뭐다? 파푸스의 중선 정리. 그리고 저 뒤에 나오는 가계이등분선의 성질이라고 해서 2가지가 나오는데, 자, 파푸스의 중선 정리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중선이 하나 등장하는 거야. 삼각형이 있을 때 중선을 하나 그어주는 거야. 삼각형 중선. 그 다음에 얘랑 같이 기억을 해둬야 되는 세트 공식 하나. 이거 근데 너네 이미 아는 거임. 가계이등분선의 성질이라고 하는 이름은 까먹었을 수도 있으나 이미 아는 거임. 어떤 거? 삼각형에서 짠! 2개 그림 다른 거다. 요 길이는 다를 거야. 이등변 삼각형이 아니고 제가 무조건 다릅니다. 자,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 여기를 중점 M이라고 많이 쓰죠.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 여기를 D라고 해보자. 자, 여기서의 공식은 뭐다? 기억을 해두세요. AB 제곱, AC 제곱은 BM 제곱, AM 제곱의 합에 2배를 한 것과 같다. 저 공식. 알았죠? 물론 BM 대신에 CM을 써도 돼. 알았음? 끝. 2번째, 가계이등분선의 성질은 똑같아. AB, AC. 근데 이번에는 그 길이 B에 대한 얘기야. 그게 뭐랑 같다? BD랑 CD랑 같다. 이거 언제 배웠다고? 이거 중딩 거예요. 아마 중등 2? 중학교 2학년? 3학년? 뭐 어쨌든 3학년쯤 배우나? 아무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그림이 비슷하게 생겼지. 그렇죠? 그래서 잘 기억해 두시고요. 요거는 사실은 점과 점 사이의 거리랑 연결된 거지. 거리 바꿔. 얘는 어떤 문제게? B 내분 공식으로 넘어갈 거다. AB, AC의 길이 좌표를 주는 거야. 그러면 이건 사실은 길이 B가 나오는 거지. 3대 5, 5대 7 하면서. 그럼 결국 D는 뭐다? BC를 뭐 5대 7이면 5대 7로 내분하는 점. 3대 2가 나오면 3대 2로 내분하는 점. 알았죠? 그렇게 내분 공식에 응용하는 문제로 등장할 겁니다. 알았음?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자, 내일 모레 목요일까지 풀어오시면 되고요. 자, 유형 말렙이라는 교재는 여기는 뺄 거야. B단계 말고 지금 10페이지, 9페이지. 9페이지에 보면 뭐 옹기종기 쪼잘쪼잘한 문제들 나오지. 21번까지. 요 문제들은 숙제 안 나갑니다. 알겠죠? 요거는 빼고 그 뒤에 것만 숙제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잘 가요.